2017년 2월 21일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따뜻해졌다 추웠다 그래요. 요 사이에는. 그러니까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이럴 때 특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7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신청하신 분의 친구, 과거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를 수발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 아쉽죠. 여자분이 지금 47살이나 됐으니까 홍기를 완전히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적지 않게 부모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남자분들 중에 그 노총각들 보면은요, 홀어머니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집에는 여자가 안 들어갑니다. 여자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원인이 돼서 자식이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 부모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 덕분에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그리고 부모가 알아서 결혼도 다 시켜주고 평생 먹고 살 거 다 대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 봉양하느라고 자기 결혼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모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이제 꼬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를 수발하다 보니 결혼도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집도 2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자분이 그 집을 2채나 마련할 정도면 상당히 그 열심히 사신 건데, 근데 오빠가 이 여자분의 돈을 가져간 거예요.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오빠가 사업에 완전 실패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장애자가 3명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빚은 오빠 때문에 3억이 됐다고 합니다. 3억이라는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이 3억 갚으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팔자가 하도 안 좋아서 사주를 신청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연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분석받는 그 주인공들이 좀 안 풀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끔 그 잘 나가는 분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면 특징이 없으니까 사주 분석에 있어서 그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들이 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 사주의 특징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분 사주는 한눈에 딱 보더라도 특이하죠.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7개나 됩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오행이 한두 개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특별격을 의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 전형적인 토금 상생격으로 그 형태상으로는 특별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그러면 무조건 특별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행이 한두 개로만 된 것은 일단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정말 특별격인지 아닌지는 확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격일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형태상으로는 완벽한 특별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확실한 특별격이 될 확률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냥 비경겁제가 많은 토기운이 많은 그런 일반적인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개 분석할 때에는 이런 사주는 적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특별격인 가능성도 있고 일반격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갖고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공개 분석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이 특별격 사주가 나오면 제가 잘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은 특별격 사주는 아니고요. 이 비경겁지가 강한 일반격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가 진술충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제왕격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지지가 인신사회로 깔리거나 진술충미로 깔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제왕격 사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제왕이라는 건 한 명만 있거든요. 왕이라는 건 한 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구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깔리더라도 어떤 식으로 깔리는지 그 구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위에 있는 그 청간가의 구성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뭔가 좀 남달라야죠. 뭐 어릴 때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뭐 서울대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제왕격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진술충미나 인신사회가 깔렸다고 무조건 제왕격 사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오히려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나빠요. 몸도 아프고요.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픈 경우가 많고 이분 보시면 그 배우자궁도 깨지잖아요. 충미충으로. 그리고 이 진토 빼면 축술미 사명살이죠. 진토까지 진술충미 사형살을 안고 사는 그런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분이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데요. 제가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나 친구복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토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토기운 강한 사람들은 좀 잔머리 잘 안 걸리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가는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토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약간 좀 기가 막힌 것 같은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사귀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꾸준히 서로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귀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단은 여기에서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있으니까 지금 재성운도 없는 거고 그리고 관성운도 없는 거죠. 관성운도 없고 인성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경겁제만 잔뜩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 형제 자매 친구복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형제 덕을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친구 덕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꼭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친구 덕분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친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 도움을 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걸 말하는데 그런 복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갑내기 친구보다는 선후배를 사귀는 게 차라리 낫고요. 오히려 동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주의해야 될 사람은 자기 동기예요. 만약에 남자분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군대 들어가서 뭐 동기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같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선후배보다는. 그리고 그 형제자매일 경우에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내 사주가 비경겁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비경겁제가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나한테 형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형제한테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형제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너무 혈연한 게 얽매이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빠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비경겁제가 한 4개 정도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형제하고 싸우지 않는 그 정도만 유지된다면 만족을 하고, 뭐 형제한테 돈을 꿔준다든가 내가 돈을 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금전거래를 비롯해 가지고 그밖에 그 여러 가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형제는 형제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그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분은 인성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성운이 없으면 부모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인성운이 많으면 부모의 간섭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지의 사형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살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잘 느낌이 안 오면 삼형살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에 삼형살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삼형살을 안고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운은 없다는 거니까, 인성운이 없으니까 부모복도 없고,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형제자매 친구복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재성운도 없고 식신상간운은 하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그 좋은 운도 흐르니까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집도 두 채나 사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형제 덕에, 이렇게 부모 덕에 결혼도 못하고 형제 덕에 빚은 3억이나 떠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팔아도 이제 다 팔아야죠. 뭐 다 팔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주를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독해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좀 독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겠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내 살 길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부모 봉양하느라고 결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좀 그 영악했으면 어렸을 때 관계를 딱 끊었어야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의 살 길을 찾겠다 하고서는 그 부모 포기하고 나와서 남자를 만나서 이제 뭐 결혼을 하든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혈육의 정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까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요,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갑신대운으로 흘러가고 개미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의 진술충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지에는 어떤 토기운이 들어오는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대운은 괜찮지만 이 사주 자체가 워낙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부터라도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지금 나이가 47살인데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남자를 만나고, 이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 장애자가 3명이란 말이에요. 이 냉정하게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그 이분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